그 우쭐 대는 듯한 어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재치 있는 뜻을 지닌 것이었는지 아니면 굉장히 우열한 것이었는지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는 암녹색의 연미복을 입고 그가 말하는 이른바 깜짝 놀란 수정의 허벅다리 삐슬 한 바지에다 긴 양말 그리고 단화를 신고 있었다. 자작은 당시 세상에 유포되고 있던 다음과 같은 일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했다. 앙기앙 공은 마드모아젤 조르주와 밀회하기 위해 파리로 몰래 찾아갔다가 역시 이 유명한 여우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던 보나파르트와 딱 마주쳤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때 나폴레옹은 지병인 졸도로 인사불성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뜻밖에도 공은 생살 직원을 얻었으나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나파르트는 나중에 공의 이 의협심에 대해서 죽음으로 보답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했다. 특히 두 연적이 불의에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기에 이른 대목이 못 견디게 재미있었다. 부인들은 흥분의 물결에 휩싸인 것 같았다. 정말 근사하군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을 돌아다 보면서 물어보듯이 말했다. 정말 근사하군요. 하고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마치 이야기의 흥미진진함과 매력이 일을 계속하기를 방해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바늘을 뜨개질 감 속에다 꽂으면서 속삭였다. 자작은 이 무언의 찬사의 가치를 알고 빈것이 감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계속하기 시작했다. 한편 안나 파블로브나는 아까부터 걱정거리였던 젊은 사내를 줄곧 주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주교를 상대로 무엇인가를 커다란 목소리로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그 위험한 곳으로 부랴부랴 구원을 하러 나섰다. 아닌 게 아니라 피에르는 정치적인 권력의 균등이란 문제에 대하여 주교와 이야기를 교환하는 데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주교도 이 젊은 사내의 소박한 열성에 흥미를 느낀 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둘이서 너무나 활기 있고 지나칠 만큼 자연스러운 어조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이 안나 파블로브나에게는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그 방법은 유럽의 권력 균등화와 국제공법의 확립입니다. 하고 주교는 말했다. 그것은 그저 러시아 같은 실력 있고 야망을 가진 유명한 나라가 아무런 사욕도 품지 않고 온 유럽의 세력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동맹의 맹주로 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러시아는 온 세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교님께서는 그 같은 세력의 균형을 어떻게 발견하실 작정이십니까? 하고 비에르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때 안나 파블로브나가 다가와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비에르를 쏘아보고는 이탈리아인 주교를 향해 어떻게 이곳 분위기를 견디어 지내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탈리아인 주교의 얼굴은 갑자기 바뀌어 모멸하는 듯한 짐짓 달콤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와 이야기할 때의 버릇인 모양이었다. 저는 다행히도 이렇게 출입하는 행복을 베풀어 주신
이곳 사교계의 여러분들, 특히 부인들의 지식과 교양의 훌륭함에 완전히 매혹되어 아직은 기훈이 뭐니 하는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이제 안나 파블로브나는 비에르와 주교를 그대로 놓아주지 않고 감시의 편의상 여러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넣어버렸다. 이때 마침 한 새로운 얼굴이 객실로 들어왔다. 이 새로운 얼굴은 볼콘스키 집안의 젊은 공작인 안드레이, 즉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의 남편이었다. 볼콘스키 공작은 키가 그다지 크지 않은 몹시 아름다운 젊은 사내였는데 얼굴의 윤곽은 반듯하게 고정된 평범한 생김새였다. 지친 듯한 권태로운 눈동자에서 조용하고 규칙 바른 걸음걸이에 이르기까지 거의 풍모 전체가 몸집이 작고 쾌활한 그 부인과 견주어 극단의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분명 이 객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보기도 목소리를 듣기도 진저리가 날 만큼 염증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지루한 얼굴 가운데서도 유달리 자기의 귀여운 아내 얼굴에 가장 실증이 난 것 같았다. 그는 그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찌푸린 얼굴로 아내를 피하듯이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리고 안나 파블로브나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눈을 가늘게 떠 좌중을 쭉 둘러보았다. 공작, 당신은 전쟁에 나가실 생각이라고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는 말했다. 구뚜조프 장군께서는 하고 볼콘스키는 프랑스인처럼 조프 하고 마지막 음절에 악센트를 주어 말했다. 구뚜조프 장군께서 절 부관으로 삼고 싶어 해서 말씀이에요. 그럼 리저는 아주머니는요? 안 사람은 시골로 갑니다. 어머나 그 훌륭한 아주머니를 저희한테서 빼앗아 버린다는 건 너무 하시잖아요. 안드레이 하고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의 아양스러운 의조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방금 자작께서 마드모아젤 조르주와 보나파르트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안드레이 공작은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안드레이 공작이 객실로 들어섰을 때부터 반갑고 정다운 눈을 떼지 않고 있던 비에르는 이때 그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돌아다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손을 만지는 인간에 대하여 불쾌감을 나타내 잔뜩 얼굴을 찌푸렸으나 빙그레 웃고 있는 비에르의 얼굴을 발견하자 예기치도 않았던 선량한 즐거운 미소를 보였다. 야, 이거 자네도 드디어 사교계에 나타났군 그래 하고 그는 비에르에게 말했다. 당신이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고 비에르는 대답했다. 저 댁으로 만찬을 하러 들르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자작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괜찮겠죠? 아니 안 되겠는걸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비에르의 손을 꼭 쥐어 그런 것 따윈 새삼스레 물을 것 같지도 없다는 의중을 알렸다. 그는 또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이때 바실리 공작이 딸과 함께 일어났으므로 두 사람도 길을 비켜주기 위해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자작 하고 바실리 공작은 이 프랑스인에게 말하곤 일어서지 말라는 듯이
그 옷소매를 아래쪽으로 당겼다. 공교롭게도 공사댁에서 축연이 있어서요. 모처럼의 흥을 깨는가 하면 당신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아니 정말 저는 댁의 즐거운 야회를 버리고 가기가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만 하고 그는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말하였다. 그의 딸인 엘렌은 옷의 주름깨를 가볍게 누르듯이 하고 늘어선 의자 사이를 걸어 나갔다. 미소는 더욱 밝게 그 아름다운 얼굴에 빛났다. 비에르는 거의 깜짝 놀란 듯한 환희에 넘친 황홀한 눈으로 그의 옆을 지나가는 이 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답군 하고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아니 정말 하고 비에르도 말했다. 바실리 공작은 옆을 지나치는 길에 비에르의 손을 덥석 붙잡고 안나 파블로브나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저를 봐서라도 이 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다. 저한테서 지낸 지가 벌써 한 달이나 됐습니다만 이처럼 사교계에서 만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니 총명한 숙녀분들의 사회만큼 젊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